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 CBS 아카데미 숲 부부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최령 씨, 차유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내셨죠? 네. 멋진 강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홍장빈, 박현숙 부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부부의 갈등입니다. 갈등 중요하죠. 네. 갈등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어야 또 갈등을 해결하고 그래야 평화가 오니까. 맞습니다. 와. 갈등 안 하고 평화 오면 안 되나요? 갈등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맞나요? 오늘은 부부의 갈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부부의 위기가 아니고 오늘 주제는 또는 부부 불화 이런 것이 아니고 부부의 갈등. 보통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부부 사랑한다면은 또 부부 갈등이 있고 부부 위기가 있고 때로는 부부의 불화도 있겠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할지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안에서 오늘 강의의 위치를 먼저 소개하면 오늘은 부부의 갈등. 그러면 위기도 다루시고 불화도 다루시고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너무 많이 부부의 친밀감 아, 안에서 친밀감.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위기를 겪는 부부도 또 있고 또 그 넘어서 더 어려운 관계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 출발이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은 사소한 갈등을 잘 다루면 계속 사랑하는 부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는 자기 혼자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아카데미 숲 강의도 부부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정말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강의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본방을 보고 또 어플을 통해서 지난 강의도 보면서 참고하면은 서로 건강한 부부로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책을 쓰면서 그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본문이 이제 우리 부부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가서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3절도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15절에 작은 여우가 나옵니다. 여러 번역본에는 여우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아니고 계속되는 그러니까 작은 여우지요. 이거를 부부간의 갈등을 비유하는 겁니다. 작은 갈등들, 사소한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우도 있는 반면에 곰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저희가 곰도 만나봤고 동물원이 아니라 산에서 산에서 사자도 만나봤고요. 여우도 만나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이제 곰이 많이 나오는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었는데 곰이 오면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곰이 늘 오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선교센터에 도착해서 곰이 오면 이렇게 하세요. 뭐 눈을 쳐다보지 말고 막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노래를 좀 불러줘라. 이렇게 축복성 같은 거. 근데 곰을 왜냐면 곰이 놀래서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곰을 만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오금이 저려서 그렇죠. 도망가기 바빠요. 곰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자도 만나봤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가는데 가는데 사자가 말벌. 나타난 거예요. 아. 그 차에서 내렸죠. 너무 이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머. 그래서 몇 사람이 내려서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저희랑 함께 있던 아프리카 형제가 있었는데 놀래고 빨리 차로 들어가라고 그러게요. 한 30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금방이죠. 생각한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아프리카 형제는 경험이 있어서 큰일 난다고. 경험이 없어도 큰일 나겠는데. 우린 몰랐던 거예요. 아유, 왜 모르실까?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그 30m가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여우도 만나봤습니다. 여우는 딱 한 번 봤는데요. 작은 여우. 그때 만났던 여우를 한국의 어느 동물원 갔더니 있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우리 둘이 산책을 하는데 여우가 우리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여우를 보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위협적이지 않아요, 여우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정말 우리를 따라오다가 이제 여우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그날 그 추억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작은 여우. 여우가요, 귀여워요. 그래서 방심합니다. 아.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다 이런 거 아니냐. 뭐 내가 참고 지나가면 되지. 맞아요. 뭐 다들 그러나. 그래서 저희가 부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강의하면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다들 부부간의 갈등이 있구나. 그것도 목적이에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왔기 때문에. 아. 와서 그냥 포도원, 우리 가정이지요. 그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다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깜빡한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돼. 갑자기 우리가 5층, 6층으로 올라갈 수 없죠. 계단을 걸어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항상 차례대로 올라가고 차례대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뛰어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있었어요. 그 출발이 작은 갈등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때로는 잘못 다루었던 거죠. 여우는 위협적이지 않아요.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얼굴 역삼각형.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꼬리가 정말 아, 너무 꼬리가 예뻐요. 그 때로는 황금색 꼬리가. 오. 부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소한 것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꼬리를 물고 하면서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더 건강한 부부간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픈 다음에 크는 거랑 똑같아요. 갈등이 없으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작은 여우가 갈등을 상징하는데 그럼 이 작은 여우는 우리 포도원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아가서 말씀에는 향기를 맡고 왔다고 합니다. 꽃이 피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맞아요. 아직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꽃이 피었구나.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작은 여우를 잡고 여유를 갖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있지. 그 작은 여우 때는 꽃이 피었기 때문에 향기를 맡고 포도원을 찾아온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린 거 아니에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꽃은 언제 피냐면 열매 맺기 직전에 핍니다. 그러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꽃이 피면 향기가 나지요. 근데 그 향기를 맡고 작은 여우가 온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요, 길 가다가 뭐 전철 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갈등 일으키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막 갈등이 돼 그러지 않아요. 집에 갔을 때,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갈등을 느끼죠.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갈등을 긍정 에너지로 삼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 이 향기가 꽃에서 난 겁니다. 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다르다와 틀리다, 이거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장한 원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가족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원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그 가족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어떤 문화에서 자랐을까?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을까? 또 가정 밖에 사회생활도 있어요. 친구 관계도 있고. 이러한 것이 차이점이 다른 점이 되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은 습관이 다른 겁니다. 습관은 의지, 생각과 다르게 몸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갈등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성장한 원가족의 분위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좀 혼자 자랐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해결을 해야 되고, 아파도 참아야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잘 견디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 주위에 이렇게 좀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났기 때문에 없었어요. 제 아내는 그러질 않았어요. 따뜻한 분위기,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 아프면 막 전화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내가 몸살이 났습니다. 감기 몸살이. 여보, 내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 좋은 방법이 있다. 제가 하던 방법. 아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럴 때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아내가 너무 기대가 돼갖고, 어떤 방법을 알려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를 묵상해라. 아유, 아, 아유. 십자가를 묵상하라. 아픈 아내에게 예. 어떤 십자가를 어떤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기분이었는지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지금 말이야? 웃으시는.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처음으로 실어주려고 했어요. 그저 솔직하셔라. 싫어져. 아유 솔직하셔라. 아유, 아니 어떤 생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라?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플 때마다 버텼으니까 십자가 아플 저는 때. 아프면 병원 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 상황이.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저는 아프면은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좋았던 거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면은 아픈 게 없어져요. 자연 치료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뒤에 알아보니까 아내는 아프면 이제 달려와서 서로 약을 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우리 집은 아프면 정말로 오버 액션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챙겨줘요. 막 오. 전화를 4만대서 해주고 그 생각보다 이상으로 돌봐주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우리 엄마가 저에게 해줬던 걸 우리 남편에게 그렇죠. 기대를 했던 기대하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래서 정말 황당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제가 십자가를 좋아해요. 저는 차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제가 예수원에서 강의하면 십자가를 하나씩 선물 받는데 곳곳에 있어요.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제가 아플 때도 지금도 사실 저는 아프면 그 고통, 통증과 싸워라 이런 말 좋아해요. 근데 아내는 원가족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걸 모르고 또는 아내도 저에 대해서 모르고 아니 내가 아픈데 돌봐주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저희 남편 집안은 형이 있는데 형이 11살 위예요. 그리고 중간에 없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고 저는 이제 3살 밑에 동생이 있고 저희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웃을 때도 깔깔거리고 오버액션에 막 지금처럼 행동도 크고 그러는데 남편은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놀아도 만화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봤대요. 혼자 자기 이상해. 스스로. 뭘 이상해. 아니 그러니까 난 보면 만화책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린 책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멋있다. 야구, 강속구 던지는 것부터 나는 그런 집이 이해가 안 가지. 이렇게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애초에. 맞아요. 아, 그래서 이해되는군요. 원가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아 그렇네. 왜냐하면 그 문화와 분위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점을 잘 모르고 있으면 사소한 단계의 갈등이 위기로 심하면 더 나쁜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로 안 간 게 지금 안 가셨어요. 거기서 위기로 가지 않나? 그렇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아 그냥 십자가 묵상하라고 하지 말고 여보 어디가 아파? 이 말만 해도 나는 참 좋다. 이렇게 앞으로는 해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혼자 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견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계속 소개하겠지만은 갈등은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맞아요. 아니 저도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영양제를 조금씩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챙겨주고 있는데 약을 한 서너 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면 좋잖아요. 근데 물을 정말 요만큼만 먹어요. 그래서 물 많이 마셔. 여보, 물을 많이 마셔야지.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해. 막 이랬어요. 아, 자기를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정수기 판매원인 줄 알았나 봐. 흥얼발한 게 아니고 그렇지. 목 자기 막힐까 위해서 봐. 하는 널 거지. 위해서 해준 건데.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중학교 귀했나? 때부터 이제 아 죄송해요. 유주 씨가 물이 귀했니?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네,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네. 아하.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 그랬구나. 스스로 헤쳐나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옆에서 이거 알아 저거 알아 하니까 이게 뭔가 익숙하지 않고 잔소리로 느꼈던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잘 생각해 보니 아 우리 남편이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물을 요만큼 줍니다. 알게 됐으니까. 네, 그 배경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아 않습니다. 죄송해요. 나 우물판 줄 알고. 그러니까 갈등이 아가서에서는 작은 여우로 비유한다고 했는데 꽃의 향기를 맡고 왔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지 우리가 무슨 나쁜 사랑하고 악취 관심이 이런 게 아니고 아 쓰레기 악취가 아니.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난 거지. 아 그렇네. 그거를 맡아서 왔는데 방치하면 포도는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다 해봤나.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이 갈등의 원인인데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남편, 아내 1단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가족까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아 재밌네요. 그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뭐 얘기해 주세요. 남자의 느낌이 또 궁금해. 굉장히.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다가 예. 네, 너무 궁금해서. 저 집은 원가족의 어떤가? 분위기도 다르고요. 또 지역의 차이도 있습니다. 맞아요. 지역별로 굉장히 예. 궁금하시네요. 나오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맞아.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우리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전라도 호남인데 오. 좀 분명하게 알려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잘못 판단하면은 이 사람들은 무례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이쪽에서는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 간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폭이 정말 넓어지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서로 원가족의 분위기를 문화를 또는 지역의 어떤 다른 점을 배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꽃의 향기를 보고 온 거다. 이게 좋은 점도 있는 거다.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지금 곰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작은 여우 하나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 또 습관이 달라요. 이 습관 다른 거는요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야기가. 너무 많죠. 네. 우리 아내는 양말을 막 벗어요. 아, 양말을 잘 안 신어요. 그래서 이제 양말을 집에서도 막 벗어 들어가면 일단 벗어요. 그러면 제가 양말을 이렇게 챙겨다가 네. 빨래통에 제가 넣어요. 어머. 왜냐면 저는 양말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 가치관이라는 거는 무엇이 중요한가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양말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전 다른 옷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양말. 양말이 중요한 게 왜? 제가 건강 관리로 달리기를 하거든요. 아. 제가 마라톤도 2번 완주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는 이제 돈을 못 쓰는데 좋은 양말, 그렇죠. 좋은 양말은 제가 직접 세탁기에 돌리지 않고 빨아요. 손빨래. 네. 네, 손빨래를 해요. 손빨래. 이 달리기에 신는 양말들이 있잖아요. 비싸요. 네, 비싸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일반 양말에 비해서는. 비해. 그렇죠. 비싸요. 일반 양말에 비해. 근데 아내는 양말을 벗어서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놓는 거야 그런다 치더라도 차에서도 와. 차를 타면 일단 양말을 벗어요. 그럼 얼마나시구나. 어디 강의하러 갈 때는 양말을 벗고 내릴 땐 또 신어요. 오. 근데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벗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차에 양말이 있잖아요. 가끔 이제 뒷자리나 조수석에 양말이 누구 태울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아, 뒤에 목사님, 간사님, 여기 양말이 있대요.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습관이 있거든요. 아, 진짜. 왜 그러신 거예요? 아, 네, 왜 물어봤어요. 그러냐면 저는 생각해봤는데 이 몸에 뭔가 걸치는 걸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계, 반지, 그렇다. 목걸이, 귀걸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벗는 걸 좋아해요. 양말을 신고 답답해요. 있으면 답답해. 그럴 수 있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느낀대요. 그렇죠. 네. 진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양말 통 준비한 거 아니야? 더 좋은 걸 하게 됐어요. 어떤 거지? 우리가 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할 때 아내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발을 주물러 줘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양말 신으면 답답해 하는 분 너무 양말 통도 아니고. 알게 된 거예요. 감동적. 갈등은 진짜 서로를 멋있다. 아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꽃이 핀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양말을 왜 여기다 놔냐 그치. 그러면서 이제 네 위기가 코 되는 거죠. 옆에더라. 농담 그런 사람 없어. 그런 가정 없는데 막말로 그럴 텐데 그 다리를 주물러 줄 생각을 하시다니 진짜. 너무 최고다. 제가 좋아. 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요. 처음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 아내의 특징은 잔소리를 안 해요. 이야. 제가 그걸 배웠어요. 잔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잔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양말 좀 어떻게 차에서는. 그러니까. 아유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어느 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내 눈을 보고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당신이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내가 부탁해서 눈을 이렇게 봤더니 눈동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눈동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가까이 가서 보고 했더니 그때 갑자기 아내가 이제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감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좋겠네. 근데 눈동자 속에 내가 있어서 갑자기 내 습관이 생각난 거예요. 닭살도다. 저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게 습관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수건을 샤워하고 쓰고 또 써요. 젖은 수건을 또 써요. 말려서 써요. 그렇구나. 계속. 혼자 이제 사시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빨래는 내가 할 테니까 수건도 우리 집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수건 쓰면은 세탁기 빨래통에만 넣어주면 된다. 이게 말라져 있으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수도 있고, 샤워하러 왔는데 쓴 수건이 또 있으면은 조금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족 간에도 예의를 좀 지키자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고쳐졌어요. 안 고치죠. 안 고쳐졌어요. 쉽게 안 되죠. 근데 아내를 보고 양말 얘기하려고 갔는데 수건이 생각난 거예요. 아. 왜냐면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갖고 내가 오늘 아침에 수건 어떻게 했더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먼저 감사를 말하라고 했는데 그럼 뭘 감사하지? 딱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양말을 놓고 갖고 그 양말을 차에서 이렇게 챙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볼펜을 찾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감사해. 내가 당신 양말 때문에 그 펜을 찾았어. 거기 있더라고. 근데 또 그 수건이 생각나 갖고 여보 미안해. 내가 수건을 오늘 어떻게 했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습관이란 게, 그리고 저의 삶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수건 한 장으로 살았었다. 불쌍한 얘기죠. 막 이렇게 산파도처럼 내가 수건 한 장으로 살았는데 이거를 세탁기도 없었고 그치. 말려서 쓰고, 서로를 더 아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양말 하나에 진짜. 양말과 수건으로. 지금은 아내의- 양말 제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갖고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그랬더니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거를. 이제는. 저도 수건을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경 쓰게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거야. 서로 막 그렇죠. 잔소리처럼 잔소리처럼 퍼부으면 하면 고쳐지질 않거든요. 또 잔소리네 그러죠. 아, 서로를 아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게 갈등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넘어가는 건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 못하는 건데, 제가 제 삶에서 제일 화가 난 날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우리가 옆집은 잘 사는 줄 알잖아요. 문 닫혀 있으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를 리더로 알고 목자로 알고, 안 보이니까, 아유 어깨 무겁다. 문 닫혀 있으니까. 집에 가서는 내가 화를 낸 거예요. 그날 전화기를 집어서 던졌어요. 벽에다가 어허. 학살을 낸 거죠. 가족을 향해 던진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던진 건 아니지만 내가 화를 조절을 못해서 전화기를 던졌는데, 그때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자녀 양육을 우리가 잘했구나를 확인하게 됐어요. 애들이 자기들 방에 있다가 꽝 소리 나는데 와서 보니까 전화기가 박살나 있잖아요. 우리 큰애가 한 13살 때였는데 딱 분위기를 본 거예요. 아빠가 전화기 바꿀 때 됐다. 어머. 야. 자기가 좋은 모델 알아놨다. 아 진짜. 몸은 좀 이렇게 벌벌 떠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전화기 이번에 바꿔요. 어머 이야. 너무 훌륭하다. 막내가 6살, 7살 그때였는데요. 막내 아들은 자기는 진짜 궁금한 게 있었대요. 이 전화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진짜로?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걸까? 그래갖고 전화기 부품을 찾는 거예요. 아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위로하려고. 우리 딸은 이제 손 잡아주고.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여보 당신이 좀 사역을 쉬자.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갖자. 당신을 화를 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가족의 시간에. 그때 저에게 있는 압박감은 재정적인 압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제 단체에서 이제 또 리더를 맡아서 선교지 방문하고 또는 국제 회의에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경비를 만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 모금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빚이 쌓인 거예요. 아. 그 결제 날이 다가오면은 예민해. 너무 신경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500만 원도 50만 원도 큰 돈으로 안 여겨질 때가 있는데 5만 원도 5천 원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따라서 이제 사소하게 우리 집에 이게 뭐 필요해. 그 작은 돈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민하는데 이걸 못 알아주고 오늘만 잘 넘어가서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돈 얘기하고 그게 폭발을 한 거죠. 이걸 못 알아주고 이런 말. 근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못 알아준 게 아니라 내가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하면서 저의 고민, 압박 이거를 다 나눈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우리 집안의 재정 상태, 요즘 아빠의 고민거리 그거를 딱 던지기는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 아내가 이거를 잘 만들었냐면은 기도 제목을 얘기해라. 뭘 기도해 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힘입어서 얘기를 한 거죠. 아, 내가 돈이 이때까지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조절되니까 가족의 힘으로 나중에는 아이들이요. 저축을 해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10,000원, 대단하다. 5,000원. 우리 그런 막내는 것도 힘이 200원. 200원. 우리 막내는 200원 들고 왔어요. 200원. 근데 서로 알고 있다는 것. 서로의 고민, 어려움, 갈등.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서로 모르고 있으면 나 혼자 속이 썩는 거예요. 아, 보통은 알아주길 바래서 네. 얘기를 맞아요. 안 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많이 배우는 건 말해야 한다. 네. 아, 진짜. 그리고 또 남편이 이제 지난번에 브라질 올림픽에 갔다 와서 2주간 자리를 비워서 제가 애 둘을 이제 독박 육아를 했잖아요. 그 2주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갔다 오면 이걸 터트려야지, 다 얘기해야지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그 32시간의 그 비행 시간에 12시간 시차 적응 못하는 거에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되지만 되지만 쩔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그 모습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안 했죠. 일부러 힘들어 보여. 여기서 배웠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실 내가 비행 시간에 또 낮밤 바뀌고 참 힘든데 그걸 얘기 안 해줘서 참 고맙다. 그렇죠. 나 여기서 배워서 말 안 했거든. 네. 말 같았으면 우와 이렇게 화산 폭발이었는데 아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네. 예. 근데 그 노력을 알아주는 남편도 되게 고맙네요. 왜냐면 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는 걸 아니까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본인도 보고. 관심이 있으니까 노력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맞아. 노력을 하는 걸 아니까. 진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핸드폰 집어 던졌을 오, 때 네. 굉장히 상처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계기로 바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이거를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근데 딱 그 핸드폰 그리고, 아니, 전화를 던졌을 때 바로 그런 생각을 하실 아니죠. 수 그때는 있는 며칠 건 동안 아니죠. 우리가 가족의 멘붕이죠, 시간을 멘붕. 가졌죠. 멘붕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는 거. 네. 자기 안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사실 상대가 잘못해서만 내가 이렇게 갈등을 막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 문제. 있는 네. 스트레스 그렇군요.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거는 내 문제라기보단 자기 안에 갈등이 있나 보다. 스트레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잘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 사랑이 식은 게 아니네요. 오, 잘 얘기하실 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언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냐면 배고팠을 때 네. 내 상대가 공감합니다. 굉장히 힘들 때 힘이 맞아요. 없을 때 맞아요. 이럴 때 남편의 어떤 말에 더 세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예민해지는 근본이 있다라는 거죠. 밥을 공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밥을 먹고 에너지 배를 충전해야 돼요. 두둑히 해주면 그런 것처럼 성인군자. 어머. 난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원인이 있다 이런 그치. 거를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떤가? 네.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잠을 못 잤나? 밥을 못 먹었나?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 훨씬 맞아요. 대응하기가 좋다는 거죠. 서로 해야 될 것 같아. 서로. 제가 만나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만나본 교민들 해외에 사는 한국인 이민간
교민 가정의 아이들 중에 좀 효자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 생각을 하고. 근데 한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좀 보고 싶어요. 그런 엄마 아빠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근데 비교적 많이 못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거는 뭐 이렇게 서로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그 교민 가정들의 그 아이들이 이제 효자는 원래 애들이 뭐 원래 교육을 잘 받았거나 아니면 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민간 가정들이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뭐 세탁소도 하고 첨가물 시장도 하고 그래서 인건비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들도 일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고생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 세대의 어떤 갈등도 모르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고생하는지 또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예전에 농경 시대는 이게 노출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고 있으면 이게 갈등이 조절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방치하면 포도 오늘 다 허물어뜨리면은요 얼마나 아까워요. 조금 있으면은 포도가 익는데 아까워. 꽃이 폈는데 그 사소한 갈등 때문에 싸우다가 막 다른 문제까지 막 원가족 시댁 처가 본가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제 아는 분이 네. 그 냉장고를 열었는데 과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정말 자긴 과일이 없어서 순수하게 과일이 없네 하고 네. 문을 닫았는데 아내가 그래 말 잘했다 그러더니 과일이 왜 없는지 얘기하더니 자기 가계부 얘기를 다 하더니 내가 재정이 이래서 이랬다 하더니 갑자기 애 학원비까지 얘기 다 나오더니 그냥 과일 하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과일을 다시는 먹나 봐라. 그러니까 갈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작은 지인 건데 얘긴데 커진 거죠. 이렇게 커진 거야. 사실 과일 얘기해서 그래 여보 요즘 내가 안 사다 놨네 하면 끝날 일을 네. 포도원이 망쳐져 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그런 것 사랑한다. 같아요. 갈등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어. 사랑하지 않을 때. 오.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때. 살릴 수 있나요? 심폐소생.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 네. 그래. 장갑 간단한 약으로 처방할 수도 있는데 어. 또는 예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고 원가족이 있고 뭔가 좀. 나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삶이 있었고 맞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습관이 있고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만이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는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폭이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와. 박수가 진짜 절로 나오나 봐요. 우와 들으시더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많은 공감하셨나 봐요. 네. 예. 저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하게 친해지기 시작할 때쯤 갈등이 갈등이 생기고 생기죠. 뭔가 맞아요. 조금 티격태격해요. 가까워지지 않을 사람하고는 그냥 좋은 말만 하게 돼요. 맞아요. 네, 네, 네. 사랑합니다. 어. 행복하세요. 막 이런 거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예, 안녕. 그걸 부부관계에는 왜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단체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그 갈등이 있을 때, 야 이거 좋은 거야.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부부 안에서의 갈등은 사랑이다.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까지도 이 싸우시는 부분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사랑하시는군요. 정말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실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는 좀 이해 좀 하고 그냥 좀 이렇게 할 수 없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있구나. 이걸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핸드폰을 던지셨다는 게 그렇게 위안이 돼요. 그러세요. 왜냐면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시면 제가 리모컨을 한번 던진 적 있거든요. 물론 저도 애한테 던진 것도 남편한테 던진 그치.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뭔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 그런 있어요. 게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네. 편집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야. 이런 것들을 내놓으니까 이게 진짜 긍정적으로 좋게 약 처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네. 그리고 이것 또한 다 진짜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나도 위안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네. 네. 갈등은 더 큰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 예. 예. 그럼 다음 시간은 사모님 강의인데요. 어떤 강의 해주실지 잠깐 예고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배우자에게로 돌아가는 길 오! 회복. 그 중에 하나 용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